2월 7일 뉴스라인 초대석 시간입니다. 새로운 봄을 앞두고 금천구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공모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뉴스라인 초대석에서는 통합공모사업 담당자님인 슈기슈기 마을공동체 센터 남영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이 보이는 라디오 새롭네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슈기슈기 슉슉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새봄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저희 포스터도 핑크핑크. 아, 네. 자, 오, 화사해요. 공모사업도 새봄이 막 느껴지네요. 압류. 네. 의도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우리 먼저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역할에 대해서 먼저 좀 들어보고 본격적인 사업 공모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항상 어려워요. 뭔가 마을센터에서는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 이걸 함축적으로 뭔가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형성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공동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교육이든 혹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든 그런 것들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중간 조직이고요. 더불어 또 이렇게 등장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 사업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하고 계신 곳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센터에서 그러니까 사업 분야가 그러면 이제 금천구를 지원하는 사업과 서울시와 이제 같이 하거나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저희는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금천구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시간에 금천구 지원 사업과 관련돼 네. 있는 그런 네. 얘기들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요 주제인 금천구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개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이제 그 사업의 공모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총 3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웃 만들기 지원 사업, 공동체 성장 지원 사업, 골목 만들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한 설명도 좀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충으로 안 해주시는 물어봐서 안 궁금하신 줄 알았죠. 네. 알려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총 이렇게 이 3가지 사업의 목적이 그러니까 동단위 주민 모임을 형성하고, 그리고 골목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공동체도 형성하고, 또 이렇게 형성된 주민 공동체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이고요. 이웃 만들기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우리 동단위 생활권 안에서 가까운 이웃끼리, 그러니까 3인 이상의 주민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런 공동체 주민 모임을 만들고 싶어 하면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이웃 만들기 지원 사업이고요. 네. 공동체 성장 지원 사업은, 그러니까 이웃 만들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규 주민 모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 성장 부문은 신규 모임이 아니겠죠, 대상이. 네, 1년 차 이상 된 공동체들이 우리가 이렇게 작년에 혹은 그 전에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공동체들이 계속 지속 가능한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업비 비용의 적인 문제 혹은 공간적인 문제도 있겠죠. 네, 그래서 공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간을 빼고 우리는 또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공동체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목 만들기 지원 사업은요, 골목 단위에서 우리 골목에 주요한 거는 골목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 반상회가 필수 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목 반상회를 3회 이상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필수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을 하지만 네네. 골목 만들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너무 환경만을 위한 그런
정비 사업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네네. 다른 쓰레기 감량 사업이나 다른 사업에도 많잖아요. 저희 자료집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되고 저희 골목 만들기는 물론 그러니까 그 골목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 골목에는 어떤 문제가 있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런 거를 좀 우리는 해결해 보자. 물론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뭐 사람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혹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이렇게 우리 골목이 더 복잡복잡 사람 사는 동네를 만들고 싶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네네. 그런 공동체 회복, 골목 공동체 이웃 만들기. 좀 비슷하지만 아하. 하면서 골목 문제도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겁니다. 네,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하셔도 좋고 또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사업들도 꽤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 사업이 올해가 처음은 아닌 거잖아요. 작년과 재작년에도 이런 공동체 사업이 있었는데 혹시 네. 그 사업들 중에 좀 뭔가 기억에 남는 거라든가 사실 이제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이템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방향을 완전히 좀 잡는데 맨땅에서 시작하는 느낌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었다고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에 독산 삼동에서 모카 놀이터인가? 네네.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학부모 선생님들이 모여서 네. 모카 책맘과 놀자라는 공동체를 좀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들의 주요 베이스는 학교 그 인근의 초등학교 그 책엄마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놀지만 그러니까 놀이터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같이 놀 수 있는 그래서 놀이터 돌봄 같은 네네. 그런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그 놀이터뿐만 아니라 비 오는 날에는 인근에 또 모두의 학교라는 네네. 그런 공유 공간도 좀 활용을 하고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또 중요하고요. 일단 이제 신규로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 네.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대상이 해당이 되는지 어떤 네. 방식으로 하면 좋은지 그런 얘기들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딱히 이렇게 제한하는 부분은 되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3인 이상 주민이 네, 모이면 된다. 네. 그런 거고. 그런데 아무래도 심사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쟁을 해야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공공성을 좀 갖게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다른 데보다도 또 개방성 좀 더 우리만 할 거야가 아니라 끼리끼리가 아니라 좀 더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좀 열어놓는 그런 개방성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라면 아무래도 경쟁에서 좀 유리한 네, 그렇지 않을까요? 선점을 할 수 입장을 있겠군요.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하고 네. 네, 그렇게 지금 공고문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예시들도 나와 있고 네네. 그 사업의 제한 취지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심사위원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좀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네. 단순히 우리 애들 뭐 그 공부시키겠다고 막 이렇게 영어 학습 모임 이런 거 안 돼요. 개인적인 것보다는 네, 좀 그렇죠. 공익성과 공모성을 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좀, 네.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네. 그러니까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공모사업 보조금이에요. 네.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이고 이거는 전체 이 사업비 없으면 안 해 이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좀 잘 형성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약간만 보조해주는 지원을 그런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마중물이라는 거지. 이 사업비 없으면 안 해. 혹은 꼭 사업비 있는 만큼만 하자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충성이죠. 이 세금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업이 네. 어떤 제한이나 기회로 작용하긴 하지만 어떻게 네. 보면은 그 공동체가 원래 이제 기존의 공동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음. 있으시면은 그죠. 요거를 좀 발판 삼아 한번 해보시라. 그러니까 그렇죠. 말하자면은 사업의 중심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는 어떤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의 어떤 사업이 맞아요. 많군요. 아유, 훌륭하시네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그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그거랍니다. 그러면 네, 이 사업을 우리가 또 어떻게 추진을 하고 할지 음. 그런 일정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요. 예. 네. 1월 22일부터. 네. 네. 아 이게 PPT가 필요한데 아니, 아쉽네요. 뭐 이제 나중에 이렇게 편집으로 깔아주실 거잖아요. 네, 네. 2월 20일까지가 사업 공고 기간이고요. 네. 서류 접수를 2월 20일까지 딱 18시에 6시까지 지나면은 시간이 있는 네. 거죠. 지나면 접수가 딱 안 됩니다. 시스템이 예. 막혀요. 그래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음. 그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음. 요 서류 접수 기간 동안 사전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 상담은 이런 공모사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거 가능할까요? 이렇게 그런 것들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좋은 거는 그 제안서 초안을 좀 가지고 오시면은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네. 네. 그러면 그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마을 센터에 네. 전화로 예약을 하시고 시간을 잡아서 네, 오시면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잠깐 안내할까요? 네. 뜨거우네. 네. 02-809-8826번이고요. 네. 네. 저는 남현숙입니다. 슈기슈기. 네. 네, 저를 찾으시면 되고요. 네. 사전에 전화를 통해서 꼭 방문만 가능한 건가요? 전화 상담도 아니면? 네네. 가능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야 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부분들 네. 다 해결을 할 수 있지 암요.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또 약간의 아이디어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를요? 아이를 줄 수는 없고 아이디어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재밌게 꾸려갈 수 있을까 하는 뭐 기존에 있던 네. 사업도 그렇지만은 이제 신규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또 이런 사전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네. 디테일하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으면은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이제 사전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24일에서 26일 요 주간에 이제 서류 심사와 그리고 제안자 참여 심사, 현장 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서류 심사 과정에서는 중복 지원이 좀 있는지 혹은 서류에 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정도만 보는 정도고 그다음에 제안자 참여 심사는 지금 주민들이 서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문 심사위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있지?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여기는 정말 훌륭하다 하면서 점수도 줄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설명회도 취소가 됐고 아. 제안자 참여 심사도 아마 다른 공동체들이 많이 모여야 하는 부분이라서 네, 네. 상황에 따라 그 전문가 대면 심사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혹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그럼요. 했었나요? 그럼 네. 한 몇 개 공동체 정도가 참여를 했었나요? 한 2년 정도? 많이 와요. 많이요? 네. 20개 공동체 이상 옵니다. 네. 그러면 경쟁률이 좀 어느 정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암요. 저희는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는. 네. 그러니까 n분의 1 이렇게 나눠먹기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심성의껏 심사. 그럼요. 네. 그러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죠. 좀 참여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눈에는 웬만큼 보입니다. 정말 사업만 쫓아다니는 사람이냐. 정말 순수한 그러니까 발표나 뭐 서류 이렇게 작성하는 능력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진심이 있는지 그런 거는 사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서로 만나면은 느껴지지 않나요? 어떤 분야든 사실 진정성이라는 부분들이 그럼요.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업 계획서를 얼마나 잘 썼느냐보다 그런 진심을 보여주면 점수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팁인 것 같고요. 네네. 또 골목 만들기 같은 경우는 현장 심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거의 골목의 문제가 그러니까 그 현장이 이제 어떤 골목이고 이 골목에 이 분들이 그 문제로 제기한 부분은 어떤 건지를 직접 가서 봐야 그렇죠.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 심사를 2월 26일 날 진행할 예정입니다. 깐깐한 심사가 진행되는 네, 그럼 이렇게 심사가 됐죠? 네. 그런 다음에는 그럼 이제 선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행 계획서를 네.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네. 실행 계획서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다시 작성을 해서 사업 협약을 하고 아, 네. 그게 언제쯤인 건가요? 네,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아. 실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 협약을 해요. 네, 그리고 네. 이 협약을 하실 때 보조금 통장을 개설해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선정자 워크숍을 하거든요. 네네. 이제 선정되신 분들이 대표 제안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마을 공동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집행 기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다른 사업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선정된 분들을 네네네네. 공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그래서 사업직이 네트워크 파티처럼 서로 소개하고 네. 우리는 아. 어떤 공동체야라는 거를 좀 서로 알 수 있게끔 해서 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한 3월 20일 정도 사업비 교부가 될 거고요. 그 이후부터 네, 공동체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몇 월부터 그러면은 몇 월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사업 기간이? 사업 기간은 협약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11월 15일. 협약일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요번에 지금 지원 예산이 이웃 만들기가 2천만 원이고 공동체가 2,500이고 그리고 골목이 500만 원이잖아요. 네네. 네. 한 번에 다 소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소진이 안 되면 그 다음 또 2차로 모집을 할 거고요. 아, 그렇게 되면 협약일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렇죠. 협약일부터 11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는 지금이 처음 시작하긴 하지만 연중 내내 모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수시 공모, 수시 정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서울시 네. 25개국 센터 최초로 수시 공모, 수시 정산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오. 수시 정산이라고 하면은 사업이 한 100만 원밖에 안 받잖아요. 그렇죠. 네. 좀 빨리 끝나는 데도 있거든요. 아. 그러면 좀 빨리 미리 좀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꼭 이게 우리는 진작에 끝났는데 연말 돼서 또 하려고 하면 그쵸, 또 기억도 끔찍하죠. 가물가물하고 네. 서류는 또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아, 저는 이런 게 꽤 괜찮다라는 네. 생각이 순간 드는 게 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딱 기간이 네. 며칠까지 딱 정해져 그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되게 안타깝잖아요. 나도 알았으면 네. 했을 텐데 이런 면에서는 맞아요. 일정이 딱 픽스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도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다는 근데 생각도 또 드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네. 힘들답니다. 작년에 그래서 네. 그 심사를 그러니까 6번을 했어요. 아, 계속되는 네. 부분들이네요. 아이고, 6차까지 담당자. 6차까지 진행이 됐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은 네. 한 판에 다 이렇게 했으면 선정이 하는. 되었으면 좋겠다. 네. 아, 그런 마음이 사심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주는 사업이니까요.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좀 보장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사실 이제 비슷한 사업을 참여를 한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11월 달에 정말 피 터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럼 네. 회계하고 그죠? 며칠 밤새고 갖다 내면은 또 뭐 잘못했으니까 다시 달라 이러고 근데 이거를 그 이전에 이제 수시 접수가 아닌 경우는 11월 이 담당자 같은 경우는 11월에만 고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회계 부분도 1년 내내 고생하는데 일이 업무가 너무 과다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자, 우리는 그래서 주민들을 지원하는 마을 지원 활동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 사업에 대해서 실행계획서 쓰는 거 말 용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실행계획 컨설팅을 좀 이분들이 해주시고, 네, 그 회계 부분까지 또 그리고 중간 컨설팅을 하세요. 그래서 중간 컨설팅에서는 그 이제 회계 담당, 그러니까 선정자 워크숍에서는 집행 기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서 이야기를 하지만, 네네. 뭐라고 해야 되지? 중간 컨설팅에서는 운영 담당자 선생님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실무 책임자 분들을 좀 1대1로 해서 금액을 어떻게 썼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대1 회계 교육을 와우. 시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공동체에서 뭔가 행사가 있을 때 네네. 저희 마을 지원 활동가 선생님들이 모니터링을 나가요. 그래서 나가서 좀 행사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사실은 밀착 관리가 들어가는 행사할 때 머리수 채우는 것도 그렇죠. 제 쉽지 고민이거든요. 아, 그래서 가서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사진도 스텝도 좀 하시고 참여도 찍어드리고 하시고. 네, 후기도 남겨드리고 그런 활동을 할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정산 컨설팅이 또 마지막에 들어가시고. 있어가지고 네네. 정산할 때 서류 어떻게 작성하는지 아. 뭐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려요. 네.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다 하셨지만은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뭐 제안서라든지 이런 거 작성에 대한 어려움도 사실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전 상담을 오시라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아, 사전 상담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사전 상담 기간이 언제죠? 서류 마감하는 날까지도 사전 상담 가능하십니다. 계속. 그럼요. 압류. 미리 그냥 네. 저랑 약속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 혹은 제가 없더라도 저랑 네네. 같이 일하고 계신 선생님 한 분 더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두 분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오세요. 네. 살짝 딴기로 빠졌는데, 네, 마무리, 네, 그. 지금 기원. 제 설명 속에 다 들어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찾아가는, 아까 이제 사업이 교부가 됐으면은, 네네. 이제 사업에 하기에 앞서 좀 그 찾아가는 마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웃 만들기 같은 경우 신규 공동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마을 이해 교육, 마을 공동체 이해 교육이 필수 교육이에요. 그래서 지금 라디오 금천 같은 경우도 마을 미디어 사업을 하면서 마을 미디어 관련된 교육을 아마 할 텐데 네, 마을 미디어 이해 교육이 필수 강의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찾아가는 저희는 근데 오세요가 아니라 가요 저희가. 와, 가서, 찾아가는 네, 상담도.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네. 네,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공동체 부분이나 뭐 우리는 옛날에 이거 들었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는 공동체 지속성과 뭐 우리 공동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그런 발전 방향에 대한 워크숍 같은 거 맞춤형. 퍼실리테이터를 좀 활용한 예, 수준별 맞춤형. 그렇죠. 교육이 혹은 들어가군요. 다른 공동체 혹은 다른 구에서는 혹은 전국에 어떤 우리 공동체랑 비슷한 유형의 공동체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지 하는 사례 강의 같은 거를 좀 들을 수 있어요. 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고 네네. 이웃 만들기 신규 공동체 빼놓고서는 다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참고로 공동체 그 공모 사업은 하고 있진 않지만 네네.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네,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받아서. 그 작년에 그럼 도전했다가 혹시 이제 안타깝게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재도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혹시 달라지는 기준이라든가 혹시 뭐 어떤 이번 올해만에 좀 새로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까 간단하게 이제 사전에서 보니까 어떤 단어라든가 뭐 사업 진행이라든가 뭐 하셨던 분들이 다시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올해만에 뭔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달라진 점 어쨌든 공모 분야는요. 네네네. 작년에는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웃 만들기 공동체 부분이랑 골목 만들기는 작년이랑 이렇게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웃 만들기 같은 경우 작년에는 이웃 만들기 해서 구 단위로 네. 진행했고 동 이웃 만들기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동 주민들 같은 동의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올해는 그거를 그냥 이웃 만들기로 통합을 해서 동 단위 주민으로 같은 동에 계신 3인 대표 제한자 3인 이상은 같은 동에서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아직 요번에는 아직 모집 공고는 아직 안 나갔는데 저희가 한 4월 이후에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네네. 그 금천구 마을 공동체 지역 특화 사업을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건 또 어떤 사업인가요? 네, 이거는 네. 자 사업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 네네. 네, 공유부엌을 좀 활용을 해서 주민 공동체를 좀 형성을 하고 이 네. 공동체가 우리 지역에 그 방학 중에 애들이 밥
굶는 친구들도 그렇죠. 많고 네. 혹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밥을 굶는 데는. 음.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다 직장을 나가셔가지고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을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한 좀 네. 어린이 식당 같은 네 그런 사업들을 좀 지원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 예산이 총 3천만 원이고요. 네. 그래서 모임별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네. 어린 사업보다. 식당이니까요. 식당이니까. 뭔가 그러니까 저희가 네. 목적을 딱 줬어요. 방치된 아이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했으면 상당히 좋겠다.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예로는 그러게요. 어린이 예. 식당이지만 다른 방학 중에 돌봄 문제일 수도 있는 그쵸. 거고 아직 구체적인 디테일한 사업 계획까지는 아직은 못 짜놨고요. 그래서 차차 4월 이후니까 네, 디테일은 더 살리도록 하겠고 또 그런 취지로 지역 특화 사업을 좀 올해는 특이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역 특화 사업도 또 중요하고요. 또 네. 우리 마을 공동체와 관련해서 연계 가능 사업들도 있잖아요. 네, 어떤 그래서 것들이 있는지 구단위 구청에서 그러니까 뭐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감량 공모 사업 지금 저희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밴드에 하고 올라가면 있죠. 공모가 올라와 네네. 있고 네네네. 그리고 금천 1번가에서 그 실험실 네네네.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리빙랩. 네, 리빙랩 사업도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금화마을이랑 독산동 우시장 일대에서 일대 도시재생 센터에서 이웃 만들기 사업 발굴 실행, 뭐 기획 공모, 뭐 이런 공모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자료집 지금 제작 편집은 다 끝났고 이제 인쇄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초면은 아마 자료집이 배포가 될 텐데 그거 참조하시면은 금천구에서 하는 공모 사업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뭐 공동육아나 뭐 공동주택, 에너지 자립마을, 뭐 마을 미디어, 마을 예술 창작소 등등의 사업들을 좀 안내 좀 모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참조하셔서 그 단체에 맞는 사업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네. 구보다도 서울시 사업이 또 예산도 크고 그렇죠. 해볼만 도전하십시오. 최근에 좀 할만한 게 네네. 꿀팁. 꿀팁이요? 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이 지금 오.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 녹화 재료를 한 200만 원 정도 살 수 있고, 그래서 500에서 네, 그렇죠. 네, 500에서 2천만 원. 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 조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예, 또 설명회가 있었으면 보다 많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왜죠? 서울시에선 네. 오시지 않으시고요. 저희 네. 그냥 쭉 이 부분은 이런 사업이 있어 하고 이렇게 서울시 거는 그럴 거고 네 지금 꽤 딥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또 네. 아까도 잠깐 녹음 전에 네. 말씀드렸잖아요. 무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딱딱하게 읽고 훌렁훌렁 넘어가실 거예요. 네. 그 자세한 사항은 또 자료집을 통해서 네네. 또 알 수 있다고 네. 하니까요. 네. 자료집은 혹시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자료집은 네. 저희가 이번에 400매 인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설명회 할 때는 200매를 했어요. 아, 근데 이제 설명회를 배포, 못 하니까 예. 좀 늘렸죠. 배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400매 인쇄를 했고 즉 마을 센터에 오시면은 언제든 이렇게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사무실에도 좀 놓아두려고 해요. 그래서 주민자치 사무실 가면은 이렇게 각 동에 네. 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찾아볼 수 있고 혹은 우리 동네에 있는 공유 공간들에도 좀 갖다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시면은 쉽게 발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배포가 문제예요. 관심을 가지면은 어디서든지 예,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네, 저 이렇게 핑크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 네. 저희 또 그 사업비와 관련한 얘기도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 사업비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 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료집에 잘 표시가 네. 되어 있고요. 다만 좀 작년이랑 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안내를 할게요. 여기 이 시간적인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그렇죠. 아까 여쭤본 게 네. 사실 그 네, 부분이었어요. 그런 네. 간담회비로 사업도 바뀌었다고 바뀐 게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가 간담회비라는 이름으로 좀 명칭 정도가 네네네. 변경된 부분인 거고요. 음. 그리고 사실은 이혼 만들기 빼놓고서는 자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네. 자부담 10% 이상 편성을 해야 되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대표 제안자들의 재능 활동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대표 제안자인데 강의를 했어. 그럼 그거를 재능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비용으로 환산을 해서. 근데 올해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어. 그냥 네 자부담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아. 네 그런 부분이 없어졌고 네. 그리고 교육비 중에 그러니까 행사할 때 워크숍 갈 때 여행자 보험이나 뭐 이런 거 들잖아요. 네네. 좀 그런 것들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여행자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을 좀 명시를 했다 정도. 네. 자부담이라는 건 그러니까 참여자가 자신의 어떤 재능을 어떤 발휘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원래 비용을 사업에서 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건가요? 사업비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공동체 성장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모임별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 자부담을 필수 책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겠다고 지원을 했다 치면은 그러면 얼마를 30만 원이. 그렇죠. 30만 원을 입금을 해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30만 원어치에 우리가 강의를 할게. 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입금을 안 하고 그걸 인정을 해줬던 부분이죠. 근데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삭제가 되었습니다. 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거는 그렇죠. 확실히. 네. 네. 그러면 그 자부담은 무조건 이제 10%를 네, 넣는 걸로. 10% 이상 필수 책정입니다. 이혼 만들기 빼고요. 네네. 네. 이웃 만들기는 괜찮은 네, 부분이고. 압류. 네. 그래서 이혼 만들기 같은 경우 총 2천만 원이니까 네. 모임별로 한 50에서 100만 원 이하로 지원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한 최소 그러면은 20개 공동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100만 원씩이라 치면은 그렇죠. 20개 정도 하고 공동체는 아쉽지만 공동체 성장 부분에서는 좀 지원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공동체 개수가 좀 줄게 돼요. 그러니까 2,500만 원이고 모임별로 100에서 300만 원 이하니까. 네.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자부담의 비용을 조금 늘려서 네. 계속 추진을 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신규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또 보다 많은 지원들이 이어지면은 예, 네. 또 새로 누군가가 또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예.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은 이렇게 좀 주민들이 마을로 등장할 수 있도록 그렇죠. 신규 공동체들을 예. 좀 많이 만들고 그렇죠. 형성 그들이 좀 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을 사업에서 항상 그 아쉬움으로 나오는 게 그게 신규가 중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같은 사람들이 계속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인 건데 그 작년에 뭐 어떤 지원하거나 그랬을 때 혹시 아니 이번에도 그렇고 그 지원한 공동체들이 여러 개인데 그 여러 개에서 또 중복으로 막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3인에 그렇게 중복으로 네. 들어갈 수도 있나요? 그거는 네네. 지금 저희가 제안서를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시스템에서 걸러져요. 대표 제안자가 이제 다른 서울시 어떤 사업을 받았는지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구청에서 다른 사업을 받았는지에 대한 네.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또 또 걸러지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어져야 되는 부분일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그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 지원자분들께도 하고 싶은 얘기들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부분 고려해 주세요 같은 점도 좋고. 네. 아니요. 네.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오픈. 언제나 이렇게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통합공모사업 담당자 슈기슈기 남현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